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썸네일 보셨다시피 식품업종 무슨 광고가 정답일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뭐 식품업종 이외에도 다른 이제 업종들도 어떤 광고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지만은 특히나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레드오션이잖아요. 업체도 진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입찰가도 높아짐에 따라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 뭐 좀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면 좀 소영 씨 말씀하실 거 있나요? 인트로? 우선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기다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시간이 없어. 네. 너무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네. 저희 식품업종은 우선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니까 소비자 구매 여정을 똑같이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세일즈 퍼널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세일즈 퍼널이 소비자 구매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그리고 탐색 및 고려 및 구매, 그리고 그 다음에 리타겟 혹은 재구매 단계인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식품 광고를 하려면 해당 여정을 따라다닐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는 우선 자사의 상품을 인지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SNS 같은 DA 광고를 통해서 자사 식품을 좀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고 계속 노출시켜서 인지도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색 단계로 넘어가서 인지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소비자들은 이거 내가 사야겠다, 필요하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검색을 해서 상품을 찾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는데 이것들 전부 다 모두 검색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이제 SA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이 끝났고 이제 고려를 통해서 구매 단계에 일어나게 되면은 자사몰의 상품을 보고 가격이랑 디자인, 배송기간 등 이제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서 최종 구매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는 또다시 광고 타겟을 리타겟팅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거나 기존 고객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일즈 퍼널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사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지 좀 판단이 될 거예요. 만약에 좀 자사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충성 고객층이 많이 존재한다면 첫 번째 인지 단계는 뭐 예산에 따라서 좀 생략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자사 충성 고객층이 두텁더라도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은 유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고 구매 폭을 확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자사라도 인지 단계에서 광고 집행도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인지도가 없고 진짜 신생 브랜드나 아니면 좀 인지도가 있더라도 신상품을 출시했다면 인지 단계의 광고 집행은 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지 단계에서는 자사를 보여줌으로써 인지시키는 DA 광고가 진행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DA 광고는 대표적으로 메타나 GFA 그리고 ADN 등이 좀 배너 광고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인지 단계에서 DA 광고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게 첫 부분에 말씀해주신 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잘 해주셨는데 인지 탐색, 고려 그리고 구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를 하는 방식이 맞는데 이 방법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광고주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제 KPI라는 걸 좀 잡잖아요. 근데 결국에 KPI가 목표인 건데 간단히 말해서 지금 당장의 목표 장기, 중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일즈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당장 뭐 로아스 300, 400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바람이에요. 왜냐면은 당연히 광고비를 쓰는 건데 그만큼의 효율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지 단계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브랜딩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세일즈를 간다고 했을 때 뭐 당연히 판매는 일어나겠죠. 효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식품업체가 계속 업체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유입되어 있는 그 고객의 수는 일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인지시키고 그다음에 충성 고객을 만들고 이 탐색하고 고려하고 구매하고 재구매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하지 않으면은 단박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데 인지 단계에서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알린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우리의 그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거를 먼저 잡고 가신다면은 처음에는 세일즈가 느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탄탄하게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런 그냥 무조건 팔리게 해주세요라고 들었을 때 그것도 맞지만 인지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좀 좋겠어요. 뭐 광고주분들이 가끔씩 그냥 돈 쓰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도 결국에는 잘 팔리는 게 저희도 목적이고 그게 이제 대표님들이랑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돌아가되 확실한 방법이다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광고 매체가 좋은지 장점이랑 좀 팁 같은 거 그리고 네. 저희가 실제로 집행해 봤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이렇게 DA 광고다 보니까 아까처럼 좀 구매 전환에 특화가 안 된 좀 매체이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메타의 경우 전환 캠페인을 활용을 하면은 구매 최적화가 된 캠페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지 단계에서 식품 업종의 메타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전환 캠페인으로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상세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닭가슴살 광고라고 하시면은 뭐 다이어트 아니면 평소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장점을 띌 수가 있고요. 뭐 닭가슴살뿐만 아니더라도 뭐 농수산물 광고라고 하면은 3050 세대에게 좀 더 노출시킬 수 있는 인구 통계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 업종이나 뭐 광고 목적에 따라 좀 상세하게 설정 가능해서 이 메타 광고도 이제 인지 단계에서는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뭐 타겟팅을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메타에서 논 타겟으로 돌리는 게 최근에 효율이 잘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타겟팅한 거 하나, 그리고 논 타겟팅으로 하나 돌려보신 후에 이제 자사에 효율이 잘 나오는 캠페인으로 최적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머신러닝이라는 게 진짜 이제 DA 광고가 결국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SA 광고는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건데 DA는 보여주는 거라서 저희가 좀 진짜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타의 장점이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다, 세부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그냥 전단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약간 닭가슴살 아까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어떤 출구 앞에서 누군가는 계속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결국에는 옷 같은 거 옷을 입는데도 그 필라테스 할 때 입는 레깅스를 입은 사람한테만 준다던가 아니면 나시를 입었는데 좀 근육질 몸매가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던가 이런 게 이제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의 그 장점이 이런 세부 타겟팅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장당 얼마씩 나가는 게 좀 더 진짜로 닭가슴살한테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돈으로 그 광고비 누수에 있어서도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타겟팅이 되게 소름 돋는다고 느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여름이니까 이제 닭가슴살 관련해서 좀 식단 조절 그런 좀 식품을 찾아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관련된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혹하는 게 있어서 장바구니까지 담아놨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타겟팅은 좀 소름 돋게 작용되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이제 식품업종에서 영상이나 이미지 슬라이드 형태로 이제 소재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닭가슴살 업종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을 찢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는 좀 촉촉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를 좀 소재에 내비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이미지는 여러 개 첨부 가능하니까 맛별로 뭐 닭가슴살 바베큐 맛 아니면 불닭 맛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이제 소비자들의 상세한 리뷰를 좀 여러 컷으로 자세히 드러낼 수 있어서 식품 업종에서는 메타 광고를 하실 때 소재 활용을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타 소재를 만든다 할 때 좀 꿀팁이 있는데 메타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제가 원하는 좀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은 거기 관련된 광고들이 쫙 나와요. 그럼 이제 저희 경쟁사 광고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좀 후킹 멘트 같은 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어서 좀 최근 유행하는 멘트들 좀 카피해서 좀 저 나름대로 소재 제작할 때 활용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주님들 중에서 좀 소재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요즘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다 어떤 디자인이 좀 좋은 건지 할 때는 요 메타 라이브러리 꼭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타겟팅도 중요하지만은 안 그래도 소재도 보여지는 거니까 소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클릭이 일어나야지 뭐 안에 들어와서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에서도 많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야,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광고만 보는 광고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도 진짜 빨리 바뀌는 걸 알고 그리고 요즘에 먹히는 것도 얼추 알고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좀 소재 뭐 어떤 주제로 조금 하면 좋을까라는 걸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업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뭐 제품의 소구점이라고 하는데 결국 소구점을 끌어내는 게 제일 핵심인데 첫 맞아요. 번째로는 네. 이제 B급 감성도 요즘에 되게 잘 먹히거든요. B급 감성. B급 감성 하면은 요즘 뭐 있을까요? B급 감성? 그냥 그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유명한 게 어디였더라? 그 인터넷 하는 데가 어디죠? 아무튼 어디 개발자한테 개발자 구함 그냥 이렇게 글씨로 그냥 개발자 구함 막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네, 그림체 막 사람들이 이건 되게 뭐 각 잡고 만든 게 아닌데 네. 이런 건데 약간 만화체로 이건 사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B급 감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게 느낌인지 오히려 알 것 잘 같은데. 먹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이제 소구점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게 소구점이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필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자사 제품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뭐 무료 배송에다가 되게 혜택들이 많은 거를 한 번에 강조하셔서 저희가 소재를 제작을 할 때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구점은 각 소재 하나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가격에 강점을 띄고 있다 하면은 만약에 그 가격만 뭐 지금 8월 한정 강세일 진행 중 뭐 닭가슴살 한 팩에 2,000원 뭐 단돈 2,000원 이런 식으로 좀 한 소재당 한 소구점만 강조를 하는 게 저는 좀 클릭도 잘 되고 구매 전환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에 이제 가독성 말씀해 주신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만들 때는 되게 커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SNS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은 은근 작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은근 작은데 또 사람들이 그냥 한 5초 정도 봐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1초에 그냥 빠바바바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많은 걸 써놔도 내가 봤을 때 살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클릭 안 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여러 소구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를 그냥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서 3개를 만드는 게 훨씬 가독성도 좋고 클릭률이 좋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리뷰 형식.
이제 사람들 리뷰 형식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뷰 탕 띄워놓고 별 5개 하고 이거 뭐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뜨고 그리고 타겟 지목하는 거 대상 지목 뭐 50대 남성분 뭐 서울시에 사는 50대 남성분만 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잘 먹히고요. 또뭐 성분 강조. 성분 아니면 뭐 기능적인 부분 맞아요. 뭐 0칼로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맞나? 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식품업종에는 또 뭐가 있지? 식품업종에는 실속이란 게 있고 또 뭐 2인분인데 뭐 양 더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양이 더 많다. 뭐 2인분인데 일반 매장에서 한 3인분 정도 되는 양이다. 아니면은 간편조리 간편조리 뭐 중요하죠. 5분 조리, 3분 조리가 있고 또 음식은 또 식품 색상 강조 아 맞아요. 이게 색감이 잘. 고화질에다가 약간 뭐라 해야지 떡볶이 이런 거는 되게 빨갛게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뭔가 당연한 것 같은데도 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달라요. 확실히 그 연기 나는 거 뭐 뜨거운 거라든지 맞아요. 뭐 부글부글이라든지 연기 나는 거 이런 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화질 같은 것도. 맞아, 화질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고화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식품은 아무래도 사람들 식욕을 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식품도 중요하고 색상 강조도 중요하고 그래서 또 영상이 또 제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할인 부분 할인. 네 근데 이 부분 전체가 사실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는 소재긴 한데 이 소재들 하나당 하나만 이제 그 소고점 하나만 넣으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는데 이거를 또 넣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같은 제품 똑같은 닭가슴살을 판매를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 먹히는 구조가 그 소재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가지고라도 하나씩 다 제작을 하셔서 네. 일단 시장에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대표님 보시기엔 나는 할인을 되게 많이 하니까 할인 쪽으로만 만들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줄 거야 라고 네. 하지만은 막상 B급 감성에서 잘 먹힐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알아봐 주는 거니까 그거를 맞아요. 일단 모든 걸 다 풀어 헤친 다음에 그 분해시킨 다음에 그 분해시킨 거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거기서 강점들만 뽑아서 그쪽으로 발전시키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은 네. 거야. 좋았고 이제 메타 말고도 이제 DA 광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DA 광고는 어떤 게 있냐면 메타 네. 말고 네이버 GFA나 네. 아니면 네트워크 배너, 모비온 그리고 ADN의 이제 DA 광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에 이어서 DA 광고 여러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특히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업종을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GFA 같은 경우에는 클릭만 하면은 네이버로 바로 유입돼서 몇 번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스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GFA를 추천드리고 뭐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구매층이 좀 3050 세대에 최적화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50을 좀 타겟으로 한 제품이라면 GFA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GFA 캠페인 중에 카탈로그 캠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탈로그 캠페인은 구매 전환에 특화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자사 상품을 자동으로 롤링시키면서 이제 광고에 노출시키는 형태인데 배너 소재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광고주님께서 리소스가 덜 들고 GFA 전환 모수를 쌓기에도 좋아서 만약에 GFA를 처음 집행하는데 좀 구매 전환이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GFA를 먼저 돌리신 후에 모수를 쌓고 다른 이미지 배너 캠페인으로 확장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확장을 해서 이제 이미지 배너로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GFA 배너 같은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되게 많아서 맞아요. 세밀한 제작이 굉장히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가
아니면은 특정 뭐 제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절대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상급, 최저가 요거 전부 다 안 되고 만약에 장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넣고 싶어도 이게 어패류나 좀 미끌거리는 이미지는 좀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반려 사진이나 키워드가 많은데 장어 광고를 하려면 이미지는 못 넣더라도 뭔가 활력, 뭐 우리 남편을 위한 원기 회복 이런 멘트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예 불가능하고 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라는 키워드 자체를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거 반려 소재들 같은 거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을 한 후에 소재를 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된 거 이제 다 확인을 하시고 좀 효율이 좋은 것들로만 모아가지고 소재를 제작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GFA는 진짜 반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재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반려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GFA를 집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GFA에 관심이 있으신데 계속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면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봐드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외에도 꿀팁 같은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통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배너. 네. 아까 언급해드린 모비온이나 ADN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언론사나 커뮤니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DN이나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시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저희 제품을 할인을 하고 있는 상품이라면은 좀 타임 배너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뭐 마감 임박 이런 멘트를 써서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 ADN에서 또 좋았던 게 뭐 자사에서 이탈을 하려는 순간 구매 확률이 높은 상품을 재노출시켜가지고 구매를 유도하는 클로징 패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구매를 유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이고 네트워크 배너가 전체적으로 CPC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 없이 집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됐을 때 한 달 정도,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이제 ADN이나 모비온 같이 네트워크 배너 같이 집행하시면서 광고를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카탈로그랑 이제 클로징 패널 이게 조합이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이 하신다면은 네.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클로징 패널은 아무 자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온사이트 마케팅이거든요. 네. 마케팅이어서 이탈료를 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탈료를 줄여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네요. X작으로 갈 때 나온다고? 아니요. 말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끌려고 할 때 갑자기 네. 팝업같이 뜨는 거거든요. 아, 요거 이 상품도 있는데 너가 찾던 게 이건데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 이렇게 있어. 이거 한번 사볼래? 아니면은 너 이거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한 50% 할인권 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탈을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할 때 확정을 좀 지어주는 그런 패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써 사람들이 이탈하려다가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했을 때 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뭐 검색도 하고 정보도 찾아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이사이에 계속 너 이거 아까 구매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한번 또 사봐 이러면서 배너로 또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려는 사람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재구매하는 사람도 다시 또 잡을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트워크 배너는 CPC가 싸다 보니까 네. 트래픽을 그러니까 유입하는데 이제 수를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입하는 그 트래픽 점수도 네. 상위 노출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좀 한 달에서 2주에서 한 달 정도라도 집행하셔서 트래픽도 늘리고 저희 순위도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인지 단계를 지나서 구매 단계가 진행이 되겠죠. 아까 이제 소비자 구매 여정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DA 광고를 통해서 자사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켰다면 검색을 유도해서 확실히 유입시켜서 전환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구매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에서는 특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듯 쉬운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키워드 확장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이나 메인 상품명을 좀 조합한 거는 비교적 낮은 입찰가로 진행을 하면서 상품을 좀 내내 노출시키고 세부 키워드에서 전환을 좀 꽉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2주 정도는 키워드 테스트를 해주고 노출과 전환 키워드를 알아와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요 키워드들로 이제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소재의 입찰가는 상위로 좀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마케터마다 각자 운영 꿀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은 좀 개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은식 마케터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그 광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봐줘야 되는 게 쇼핑 검색 광고인데 맞아요. 그만큼 어렵기도 하면서 그래도 손만 많이 가면은 많이 대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검색 그 광고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고 그룹핑을 할 때 소구점별로 또 나누긴 하는데 오늘 저는 쉐이크를 준비해봤는데 만약에 쉐이크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직장인 아니면은 한 끼 식단 네. 아니면은 다이어트 아니면은 이제 또 선식 이거 어르신분들이 이가 약하시다 보니까 마시는 걸로 좀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산식으로 해서 영양 보충 쪽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번 쫙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전환 키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환 키워드를 가지고 똑같이 그룹핑을 또 새로 만들어요. 만약 선식이라면 선식에서 또 확장할 수 있는 키워드로 그룹핑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품질 지수 관리를 좀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품질 지수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희 그 총 7칸이 있는데 그 7칸 중에 처음에 4칸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노출수 대비 클릭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게 5칸, 6칸, 7칸 이렇게 차는 거예요. 네. 근데 그와 반대로 노출에 대비해서 클릭이 안 좋으면 아 얘는 별로 안 좋은 상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3칸, 2칸, 1칸 이렇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네. 근데 이 한 칸 한 칸 차이가 입찰가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뭐 4칸일 때 1위가 뭐 2,000원이었어. 근데 한 칸일 경우에는 1이 똑같은 위치를 하려면 네.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광고비 대비해서 저희가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3,000원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일 거 아니에요. 클릭마다 3,000원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관리해주면 오히려 4칸일 때 아까 뭐 2,000원에 쳤을 때 7칸일 때는 한 500원으로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광고 효율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까 품질 지수 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한 이 품질 지수 관리 안에는 매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매체들이 정말 네이버에는 파트너가 맺혀져 있는 그 페이지가 정말 많거든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데가 만약에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데 노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제외를 걸어주지 않으면 그쪽에도 트래픽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그런 데서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별로 나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지수 자체는 노출수 대비 클릭이기 때문에 노출만 계속 되고 있는데 클릭이 안 일어나니까 품질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저희가 네이버 이외에는 웬만하면 제외를 걸어주고 또 제외 키워드 또 걸어줘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간다는 게 결국엔 제외 키워드 때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매일 하루하루마다 저희가 설정해 놓은 제목 이외에도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른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클릭은 되고 있는데 전환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작업 자체를 해주면은 품질수도 올라가고 그만큼 광고비는 줄어들고 매출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손도 정말 많이 가고 아무래도 일반 분들은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하루에 이 광고를
운영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니까 이런 거 한번 진단이라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 아니면 품질수는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품질지수 관리를 위해서 키워드 점검은 진짜 필수로 해줘야 되고 맞아요. 이제 키워드 점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제 키워드 설정해주시고 저는 진짜로 이게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저희는 실시간으로 입찰가를 순위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좀 순위가 상품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검색을 해서 지금 몇 위에 노출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100원씩 올려가면서 100원을 올렸는데 그대로이면은 또 다시 몇 분 뒤에 확인해서 다시 고쳤다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순위대로 경쟁사 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제 몇 분 단위로 확인을 해주면서 실시간 순위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자사 운영을 하면서 이런 세밀한 관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 마케터한테 맡겨서 이제 광고 집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검색 광고는 좀 세밀한 키워드 관리랑 입찰가 관리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SA 광고를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할 때 저희는 뭐 상품이 얼만큼 세일을 하는지 그리고 상품성은 얼마나 좋은지 믿음직스러운지 리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관여 식품일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하신다 하면은 키워드 관리와 더불어서 확장 소재 관리까지 이제 이거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댓글에서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께서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SA 광고는 식품업종 파워링크 쭉 효과 보긴 어렵진 않나요? 네, 맞아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전환에 특화된 광고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희는 지금 이제 쇼핑 검색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품 업종이고 구매 전환에 KPI를 두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으로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냥 파워링크를 띄워라도 두고 싶다고 하시면은 좀 적은 예산으로 최저 입찰가로 키워드 관리만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링크 자체가 이제 식품업종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고 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적다고 하시면 파워링크만 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쇼핑 검색 쪽에 한번 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파워링크 쪽에 좀 해보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파워링크가 대부분은 이제 로직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상위 이제 제일 첫 번째에 뜨니까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좋긴 하거든요. 근데 구매 전환 말씀해 주셨듯이 구매 전환에는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으시다 하시면은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위해서라도 브랜딩을 위해서라도 살짝 이제 위쪽으로 네. 적은 예산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댓글로 계속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답변을 또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 측면에서 소비자 퍼널에 따라서 광고를 집행했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만약에 광고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앞선 광고들로부터서 이제 쌓인 모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타게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틀된 고객은 재유입을 유도하고 기존 구매 고객들에게는 재구매를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리뷰가 너무 적은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리타게팅 해주면서 앞에 진행한 광고를 계속 이제 수정해주고 게재해주면 되고 만약에 식품 업종이신데 리뷰가 너무 적은 신생 브랜드나 뭐 신제품의 경우에는 협찬이나 기자단을 통해서 바이럴 광고를 같이 플러스 알파로 동시 집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브랜딩이나 제품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어서 DA 광고랑 SA 광고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바이럴 광고를 통해서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진행하시는 광고 유형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고 이게 정말로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럴이 어쨌든 간접 경험인 거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인지 단계, 그 다음 탐색 단계가 있는데 이 탐색 단계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즘에 상세 페이지에서 뭐 식품이라면 이런 맛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맛이 실제로 그런 맛이 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떡볶이 맛이라 했다가 괜히 이상한 달달한 맛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를.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직접 검색을 해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그 리뷰나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간접 경험이 만약에 없다 하면은 쳐봤는데 사람들이 리뷰 남긴 게 없어. 그 간접 경험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면은 그 뭐라지 검증될 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안정성은 또 괜찮은 건지, 뭐 유통기한은 또 널널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보가 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거 한번 사봐야지 하더라도 만약에 없다면 또 나와서 다른 거 사거든요. 왜냐면 저희 그뿐만 아니라 비슷하고 더 좋은 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깔아두기를 해놓으시면은 당장에 이 사람이 링크를 들어가서 사든지 아니면은 우회해서 들어가서 사든지 어쨌든 매출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광고비 태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바이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이용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간접 경험 계속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깔아준다면은 네. 분명히 매출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글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협찬 광고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상품 제공을 받았다라는 거를 표시가 되어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명을 쳤을 때 그냥 따다다다 나왔을 때는 이게 바이럴 광고인지 제품 협찬을 받은 건지 아니면 솔직한 리뷰인 건지 잘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네이티브하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좋은 것 같고, 만약에 그걸 광고임을 나중에 인지를 해도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니까 이 브랜드 진짜 좋은가 봐, 이 브랜드 진짜 유용한가 봐 하고서 이제 뭐 색상이나 색깔이나 맛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신생 브랜드인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이나 기자단도 좋지만 저희 언론 보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달에 한 두세 건대 좀 반복적으로 배포를 해주시면은 이 브랜드가 어떤 기업이고 요즘에는 좀 사회적 가치를 구매를 하는데 보시는 소비자 유형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적인 상품을 좀 판매를 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시는 기업이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메일러 월드님께서 지금 리뷰나 아무것도 쌓여있지 않은데 이제 초기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초기 브랜딩이신 거죠. 네. 예산이 많지 않고 광고를 돌려야 하는데 효율이 그나마 날만한 광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식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식품 네. 업종이실까요? 만약에 식품 업종이라고 하신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DA 광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맞아요. 자사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에 따라서 또 광고 매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 메타 광고를 좀 돌리시고 계시면은 이게 픽셀 단계에서 구매 전환이 100% 정확히 찍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낮다라고 정확히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를 운영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사몰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랑 조금의 바이럴 작업이 들어간다면 좀 효율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얼만큼 많지 않은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요거는 이제 뭐 라이브 끝나고 저희한테 광고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업종이나 예산에 맞춰서 좀 자세하게 광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끝나더라도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A 리뷰가 별로 없으신 분이랑 초기 하신 분들은 DA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메타나 인스타그램, 왜냐면은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비교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다른 매체들이랑 계속 광고가 같이 업체랑 뛰기 때문에.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이제 혼자 단독 그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 광고 같은 경우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의 다 퇴근할 때나 아니면 좀 마음 편안할 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좀 충동적인 구매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좀 DA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판단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DA 광고 쪽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에 따라 또 제품에 따라 완전 달라서 한번 뭐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업종 이거 식품 쪽이 아니신가 봐요. 아, 식품이 아니에요. 자사몰은 없고 스마트 스토어
그냥 이커머스. 근데 어떤 제품인지 네, 조금 또 궁금하네요. 쿠팡에 등록되어 있고 스마트 스토어라면은 근데 이게 뭐 또 마케터마다 시선이 다르긴 한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라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하시고 후기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후기 작업은 바이럴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될 수 다른 상품이랑 좀 비교가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산이 많지 않고 리뷰가 좀 이렇게 없다고 하시니까 좀 광고를 돌리실 때 확장 소재에서 뭐 리뷰라기보다는 좀 상품성 그리고 가격 경쟁성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광고를 집행하긴 하는데 어쨌든 세일즈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긴 해야 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웬만하면 광고 돌리시기 전에 내부 컨디션부터 조금 구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리뷰 같은 것도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리뷰도 구축시키고 바이럴도 좀 구축시키고 사이트도 좀 상세 페이지도 예쁘게 만들고 맞아요. 이게 먼저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초기 브랜딩이 더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를 지금 하실 때이신지 아니면 내부 컨디션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인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이트 한번 보면서 저희가 그때 즉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좀 다 돼서 아무래도 라이브를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비자 구매 루트를 쫓아서 식품업종 광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말했다시피 각 매체마다 특성도 다르고 업종별로 상황이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맞는 광고 매체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래서 위에 번호나 이메일로 광고 상담 주시면은 맞춤 광고 집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